안녕하십니까. 항문질환 긴급구조대 겨울철에 삐뽀 치질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치질 원인 얘기했죠, 진단 얘기했죠, 치료 얘기했죠, 보존적 치료 수술 얘기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제발 질문 제발 많이 하세요. 제발은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유행어로 하고 싶어요. 자, 뒤에 배경화면 해주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타이틀 걸어주세요. 치질은요, 수술한 자리는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재발을 얘기하죠? 인터넷에서 왜 맨날 재발을 글이 나오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질을 다 안 뗀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질은 주로 3군데에서 잘 생기는데, 보통 치질은 수술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치액 절제술이 있고 치액 근치술이 있어요. 치액 근치술은 주로 생기는 치질 3군데를 제거를 다 한 경우에 치액 근치술이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치료했다, 이런 얘기죠. 치액 절제술은요, 1군데나 2군데만 제거를 한 경우에, 저희 장편외과에서 치액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치액 근치술과 치액 절제술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의외로 치액 절제술이 많다고요. 문제가 되는 치액만 제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군데 중에 1군데만 제거했다고 하면 나머지 2군데는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치질 수술을 웬만하면 권유하지 않고 혈전이 생기거나 불편하거나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한 경우에 하는데, 합병증 중에 혈전이라는 게 있어요. 혈전은 피덩어리고, 그러면 혈전이 생긴 것만 제거를 하거든요. 그 심한 치질에서 혈전이 생겼다고 치면 거기 1군데만 제거를 해요. 그럼 나머지 3군데 중에 1군데가 제거가 되면 2군데가 남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중에라도 치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미리 안 생기는 치질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안 심한 치질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중에 2번째 수술할 때 나 이전에 수술을 했는데 또 하네, 또 재발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본 수술이 안 된 경우에는 치질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2번째, 재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번째는 제거한 자는 재발이 안 되는데 3군데가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3군데를 제거하고 나면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3군데 말고 1, 2, 3번 중에서 그 사이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 1번과 3번 사이, 그 사이에 또 생기시는 거죠. 그걸 부치액이라 그러거든요. 주치액과 부치액이 있는데, 주로 생기는 치액 3군데와 부가적으로 생기는 치액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술을 하신 경우에도 특히나 여성분들은요, 여러 군데에서 잘 생기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3개만 잘 생기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도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번에 이렇게 5군데 6군데 체질이 심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해버리면 항문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군데, 웬만하면 많이 해도 4군데 정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체질이 남은, 부치액이 남은 경우에 체질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고 수술 후 예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재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재발률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재발률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10년 동안 90%는 재발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은 재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재발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또 할 건데 또 수술해, 나중에 심해지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치질을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하시는 게 맞는데, 나중에 심해진 다음에 하실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해져서 하시면요, 엄청 고생하시고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재발 걱정해서 안 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시는 게 필요하다. 2번째 질문 주시죠. 항문 치료 수술 하신 다음에 관략근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방구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의도하지 않게 가스가 배출된다 하는 증상이 많으세요. 회복되는 단계이십니다. 보통 치료 수술은요, 치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좀 아물어도요, 그게 좀 더 아물고 더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완전히 치유 과정이 거치는데 한 4주에서 8주, 길면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약해진 관략근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물론 치료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변실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수술만 조심해서 하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치질 수술하시고 나서도요, 의도하지 않게 빵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전에 치질이 덩어리가 큰 바위 덩어리가 항문을 막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핵처럼 이렇게 큰 게 항문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합병증을 야기하거나 불편해서 제거를 하면 헐빈해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위 덩어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라고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빵구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진물이 좀 묻는 것 같고 의도하지 않게 조금씩. 근데 이게 나중에 적응이 다 됩니다. 적응이 다 되고 치유가 되면 우리 인체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다 좋아지고, 치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관략근 힘이 더 강화되면서 살이 차오르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좋아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안은 뭐냐면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은 관략근의 힘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고요. 사실 인터넷에 케겔 운동을 치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 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정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요 동영상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아시는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케겔 운동 편을 찍으셨는데, 제가 이제 써도 된다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한 번씩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케겔 운동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치료 수술하고 나서 빵구가 좀 잘 나오고 관략근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케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바이오 피드백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여기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략근의 힘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심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70% 이상 효과가 있거든요. 관략근 걱정하시는 분들은, 치료 수술 하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국가에서 지원 받고요. 검사 20번 정도까지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한 7, 8번 정도 하면 요령을 습득하셔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70% 이상 있다고, 변실금에서 70%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수술하시고 나서 관략근 힘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장비가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략근의 힘이 좀 약해져서 걱정이 되시면 케겔 운동 하시고 바이오 피드백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체질 수술 합병증 거의 없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없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고 정직하게 진료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치질 조심하세요. 제 어릴 적에 그런 광고 있었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치질 조심하세요. 네, 겨울철에 치질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해 중에 하나가요, 여름에 수술하면 안 된다, 겨울에 수술하면 좋다,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치질은 불편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휴일 전날이나 전전날 수술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많이 예약을 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연가내고 수술하시고 하루 연가내고 2, 3일 정도 쉬고, 보통 치질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많이 편해지시니까 좀 힘든 기간에는 좀 일 안 하시고 쉬고 이런 거 좋거든요. 저희 평일에는 금요일날 수술 되게 많이 하시는데 토요일날 출근 안 하시니까 금요일날 수술하시고 토요일날 진료보시고, 저희는 당일 퇴원하니까 입원 안 하셔도 되거든요. 비초 마취하면 입원할 필요가 없으세요. 한두 시간이면 퇴원 가능하시고, 굉장히 심했던 분들도 진통제 맞고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얼마든지 일상생활 가능하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수술 많이 하시는데 계절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치질 수술이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10분 15분이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막 미추 마취하면 전신 마취하는 거하고 척추 마취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수술하실 수 있어요. 연세 상관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수술하셔야죠. 이 질문을 제가 대장내시경 관련해서도 많이 받아요. 80이 넘었는데 대장내시경 해야 되냐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거의 100세 시대고 1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요즘 70세, 80세가 청춘이시란 말이에요.
생존 기간이 20년, 30년 남았는데 나이 70 넘었다고 80 넘었다고 대장 내시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0세 이렇게 했거든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연 몇 살까지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떼는 게 대장암 예방에 유리한가라는 가이드라인을 80세로 정한 거는 그거는 예방 그런 목적이지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요. 대장암이 85세에 대장암이 진단이 됐는데 수술을 안 할 거냐 이런 고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할아버지인데 나이 많다고 치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는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스 OX 어디 갔어요? 오예 특별기획으로 겨울철 항문질환 건강에 대한 치질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겨울철에 치질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치질은 보존적 치료하시고 약하고 연고 좌약화하시면 수술까지 안 하셔도 되는 경우 많고요. 수술을 또 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수술해야 될 때는 또 하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기획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전문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전문의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엉덩이 대장 상편한 외과 이성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